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뷰티 디바이스, 홈케어 기기 집에 하나도 없으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스킨케어 전문 유튜버로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의 추천 제품과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루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뷰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초음파, 하나는 고주파인데요. 초음파는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걸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피부 처짐이 고민인 경우 이중턱이나 심부볼이나 윤곽 라인 같은 거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인데요. 고주파는 피부의 처짐 이런 것보다는 피부 자체의 두께가 좀 얇고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잘 맞는 종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피부가 얇은 게 고민이었어서 항상 고주파 시술과 고주파 장비만 고집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이벤트로 초음파랑 고주파가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시술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딱 한 번의 시술이었는데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초음파랑 고주파를 함께 시술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초음파의 대표인 울세라, 고주파의 대표인 써마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울써마지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와 고주파 둘 다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피부 속의 온도가 일정 온도로 도달하기까지 샷을 꽤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는 그 온도로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쏘는 샷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홈케어 기기들이 피부과 시술만큼 효과가 좋진 않아요. 가정용 기기의 특성상 눈에 띄는 뛰어난 효과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부에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피부과를 가긴 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런 홈케어 기기들도 꾸준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음파와 고주파를 같이 사용했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하다고 했잖아요. 피부과의 효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홈케어에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은 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 초음파, 고주파를 동시에 해주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가전들도 똑같듯이 뭔가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것보다는 얘가 잘하는 거, 얘가 잘하는 거 따로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 기기 중에 하나, 고주파 기기 중에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루틴인데요. 보통 디바이스들 며칠에 한 번씩은 꾸준히 사용해라 라고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거든요.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원래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졌다, 탄력이 떨어졌다, 속건조가 심해졌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피부과에 가거든요. 근데 피부과에 가는 주기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세안할 때 손에 느껴지는 피부 감촉 있잖아요. 피부 결이 정말 좋아졌고요. 이런 케어들로 인해서 피부의 토양을 잘 다져놓은 덕분인지 트러블 나는 횟수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근데 따라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게 초음파든 고주파든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난 피부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자극으로 느껴지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레벨을 아주 많이 낮춰서 낮은 단계로 사용을 하시던지 사용 시간과 샷수를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줄이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자극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딱 하나만 하시고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다른 거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케어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세안까지만 딱 한 상태고요. 첫 번째로 저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건데 초음파 기기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고주파 뜨거운 건 좀 잘 참는 편인데 근막을 건드리는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통증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 정도의 가격대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 이런 점들을 이유로 메디큐브 하이포커스샷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전용 젤이 필요해요. 꼭 이거 아니어도 알로에 젤 같은 종류면 괜찮은데 그냥 알로에 젤은 너무 빨리 말라버려서 저는 이 전용 젤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전용 젤을 먼저 발라줍니다. 두껍게 발라줘도 중간에 마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 600샷에서 1200샷 정도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써있고요. 길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적응이 다 된 상태고 요즘 피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레벨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합니다. 안쪽에 샷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천천히 꼼꼼히 조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얼굴 안쪽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얼굴 살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턱 라인, 얼굴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가면서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사용한 샷 수의 숫자가 표시가 돼요. 거울로 그 숫자를 확인하면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이 기기 레벨을 최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극이 없어서 좋아요. 인중처럼 피부 많이 얇은 부위에 하면 거긴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먼저 왼쪽 얼굴부터 꼼꼼히 해주고 있어요. 600샷까지 하면 이가 꺼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오른쪽 부위만 해주면 됩니다.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 밑에까지도 젤을 넓게 발라서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Session complete. 600샷을 다 썼고요. 이제 나머지 오른쪽 부분 해줄 건데 조금만 젤을 보충해야겠어요. 젤이 너무 말라버렸거나 한 부위에 오래 조사하면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초음파를 다 했어요.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보여드렸던 고주파를 할 건데요. 처음에 살 때 굉장히 비싸다고 큰맘 먹고 샀었거든요. 최대 출력수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 가격대가 합리적인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것도 맨 얼굴에다가 하는 건데 지금 초음파 젤을 발라놨잖아요. 여기 위에 저는 고주파 크림을 그냥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고주파 안 먹는 거 아닌가 처음엔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잘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닦아낼 때도 이것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편해요. 무선이지만 유선 같은 느낌. 기기 전원을 먼저 켜고 고주파 레벨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시간 설정하고 저는 한 20분 정도 해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진동 모드까지 켜서 하는데 진동 모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늘만 끄고 할게요. 아까 초음파 기기는 제가 얼굴 바깥 라인 위주로 해줬잖아요. 고주파 기기는 얼굴 더 안쪽 부위, 피부에 살이 없어서 고민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피부에 일정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초음파로 먼저 예열을 해놓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고주파를 이렇게 연달아서 하잖아요. 피부에 열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주파만 바로 했을 때보다. 갑상선이 있는 이 가운데 부위만 제외하고 목도 이렇게 같이 풀어주곤 합니다. 제품을 충분히 바르지 않았거나 이 면이 다 피부에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닿았을 경우 어떨 땐 스파크가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되게 무서워요.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이 왼쪽 얼굴에 10분, 오른쪽 얼굴에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템 고주파 기기 중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차이일까 좀 알아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바디에도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제품을 사는 게 맞아요. 얼굴에만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가의 제품에는 핸드피스도 종류별로 여러 개고 석션 기능이 있더라고요. 셀룰라이트 개선이라든지 바디 라인, 부종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고주파 바디에 하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신경 쓸 부지런함이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렇게 마사지 한번 하고 나면 속건조 같은 거는 진짜 바로 좋아져요. 길게 보면 안티에이징 효과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10분 지나서 오른쪽 얼굴로 넘어왔어요. 저는 다른 후기 같은 데 써있는 피부가 싹 올라붙었어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주파를 몇 년째 꾸준히 해주다 보니까 저는 피부가 진짜 얇았는데 확실히 두꺼워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스스로 잡아만 봐도 확실히 달라요. 고주파 열감 때문에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세안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찬물로 세안하지 마시고 살짝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감 낮춘다고 마스크팩, 모델링팩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스킨케어만 간단히 해주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마사지를 모두 끝냈고요. 이제 세안을 하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지금 오일이 피부에 많이 묻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씻지 마시고 코를 손으로 막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빼는 그 효과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코를 롤링하다 보면 알갱이 같은 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코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물로 씻어내도 되긴 되는데 씻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런 스패츌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마취크림이나 이런 거 걷어낼 때 이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 크림 걷어낼 때 사용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퍼서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세안하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폼클렌징을 사용해서 좀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물로 헹궈내시고 평소랑 똑같이 스킨케어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하는 뷰티 디바이스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어떤 계열의 기기인지를 파악해서 같은 계열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